자, 그다음 이제 무기의 관리해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무기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점검 주체가 있네요. 쭉 해서 무기를 대여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은, 자, 이제 관할 경찰서장 있죠? 자, 수시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린 미국이 아니에요. 총기 함부로 막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수칙을 준수하게 돼 있다. 청원주도 지켜야 돼요. 청원경찰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청원주의 이제 관리수칙, 청원주 거네요. 청원주. 그래서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뭐하게 돼 있다? 통보하게 돼 있다. 그리고 통보를 하면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자, 이제 뭐다?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자, 뭐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청원주가 자, 뭐다?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3일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뭘 하게 돼 있다? 통보를 하게 돼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엄청난 사건이 벌써 발생한 거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뭡니까?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 기록을 하게 돼 있다. 뭐 당연히 받았으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대여를 받았으면 자,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이런 것들 갖춰두고 기록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 뭐 탄약고에 관리해 가지고 있네요. 자, 근데 무기고 탄약고는요. 일종의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문제가 습기예요, 습기. 그래서 습기다 보니까 단층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단층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환기, 방습, 방화 이런 것들 쭉 해서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탄약고는 무기와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걸 같이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탄약고와 무기고는 함께 설치하고 틀리겠죠? 따로따로 해줘야 되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뭐가 된다? 격리돼야 된다. 왜냐? 폭발해버리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외곽에 뺍니다. 탄약고나 무기고는 항상 외곽에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으로 가보면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엄격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다음 이제 무기의 출납이 있네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네요. 자, 쭉 읽어만 봅시다. 여기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무기와 쭉 해가지고 기록을 한다. 출납을 하면 기록을 하는 거죠. 출납을 하면 뭐 한다?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소총의 탄약은 한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한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게 되어 있다.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어떤 걸 한다? 오래된 탄약을 우선 출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청원 쭉 해서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한다. 항상 총기 손질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됐고, 다음 네 번째,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수리를 요청하는데 자, 이제 자기들이 직접 수리하는 게 아니죠. 맡겨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된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외로 가보시면 시행규칙 있죠.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지시에 따라서 이제 줄일 수 있고 출납을 뭐 할 수도 있다? 중지할 수 있고 집중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 15발, 7발 했잖아요. 그걸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청원주로부터 이제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 이제부터는 청원경찰이네요.
청원경찰은 이제 어떻게 준수해야 되느냐? 당연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수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그다음에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알죠? 사격장에서 이제 앞에 총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자,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며 항상 분리해야 되겠죠?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걸고 딱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죠. 맡기면 안 된다. 해서 자, 뭐다 휴대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총구를 어디로? 공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상, 자, 뭐 하방에 이제 공중으로 위로 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다섯 번째, 이제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손질 철저히 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납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경우에 따라서 무기를 쓰는 거고요. 별 얘기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와 탄약의 지급금지와 횟수 대상 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자, 지급금지 대상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청원경찰,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해서는 아니 되며 회수를 하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이냐?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그다음에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의사를 밝힌 사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술주벽 있죠. 그다음에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민사사건으로 조사, 이런 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회수 대상자는 이런 사람은 이제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기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보셨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감독의 이제 뭘로 가죠? 이제 감독의 주체로 갑니다. 감독의 주체로 가는데 이 부분부터는 좀 진도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감독의 주체 및 직무교육제도,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